지난 8월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최근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지난 8월 1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9월 18일 고령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되어 석방되고 18일에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풀려난 시기 즈음해서 신천지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천지의 최근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조미듬 대표님, 이승구 교수님, 그다음 정윤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만희 교주의 구속부터 최근 신천지의 움직임까지 VCR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8월 1일 오전 1시 20분 법원은 장고 끝에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스스로 영생불사라 외치던 이만희를 법원도 영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11월 12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저런 모습이 구원주라는 게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교주 이만희가 보석으로 풀린 후 이단 신천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아 보였는다. 11월 16일 뉴욕 타임스퀘어 폭스 전광판에 신천지 영상 광고를 노출하는 움직임 포착. 신천지, 야, 이거 정말. 미국의 대표 언론 뉴욕 타임즈에 전면 광고 게재까지 하는 뻔뻔함. 아니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사진이 좀 뭔가 이상합니다. 더 나아가 이단 신천지는 11월 홈페이지에 말씀 광장을 개설해 새 단장하였다. 교주 이만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가득할 뿐이다. 이만희 구속부터 이단 신천지의 수상한 움직임이 가지는 의미, 지금 파헤칩니다. 네, 신천지가 뭔가 크게 바꾸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1월에 미국에서 신천지 광고가 있었어요. 11월 14일에는 뉴욕 타임즈에, 또 11월 16일부터는 뉴욕 스퀘어 광장에 대대적인 신천지 광고가 게시된 것인데요. 신천지 측에서는 자기들이 광고를 낸 게 아니고 뉴욕 종교 지도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광고를 낸 거라고 주장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네. 주장인데요. 네네. 먼저 제가 타임스퀘어 광고가 도대체 얼마 정도 할까 조사를 좀 해봤어요. 들어가는 비용이요? 예. 네네네. 하루 30초 2번 내면 9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신천지는 1분 정도를 광고를 했고요. 그래서 요걸 추산을 한다면 약 대략 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고요. 예. 그걸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그렇겠죠. 거고요. 횟수에 따라. 예.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는 일반적으로 58,000달러,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비를 적게는 어쨌든 수천만 원, 많게는 뭐 한 수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광고비를 누가 이 이만희 교주, 사이비 교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광고비를 냈을까? 저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광고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국회의라는 걸 할 때 네네. 세계의 유명인사라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이 신천지 세상이 된다라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신천지 측에서 비행기 값하고 숙박료를 대주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저는 이 광고 또한 누군가가 이만희 총회장님이 정말 진실한 이 시대의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걸 인정해서 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이만희 교주의 진실함과 무죄함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걸
결국은 신천지 내부 신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한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1월 14일 뉴욕타임즈에 이만희와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 공여를 알리는 광고가 실렸고요. 그 광고와 관련해서 신천지의 천지 일부가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중에 그 뉴요커들이 뉴욕타임즈 그 신천지 혈장 공여 보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연출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민동 대표님? 네, 일단 여기서는 광고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절대 기사가 아니라는 점. 네. 네, 이단들은 항상 광고를 내고 이것이 기사인 양 포장해서 신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니까 당연히 사진은 연출된 거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면이 혈장 공여 광고 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고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연출된 사진이다라고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광고를 이용하는 것은 뭐 캐캐묵은 수법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연출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네. 대내적으로 신도들을 결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핍박받는 듯한 의식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괜찮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신천지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객관적으로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미국에서 매체 파워가 큰 일간지 전면 광고에 뉴욕 스퀘어 또 빌보드 광고까지 미국에서 신천지를 좋게 보는 또 시선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만, 정 기자님. 우리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뭐 인터넷에서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 단위의 그런 네. 재정 능력을 가진 거대 국가인데 신천지도 뉴욕에 대한 좀 환상이 있어요. 그걸 전 언제부터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 책 중에 영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핵은 영적 핵폭탄이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자기들이 영적 핵폭탄을 던진다는 의미로 영핵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 책에 보면 108페이지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신천지 신학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 지금 활동 중이다라고 신천지 신학교 정식 허가증을 딱 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 허가증이 아니라 주식 증서 있죠. 네. 주식 증서를 갖다가 새하늘 새땅 신학교 증서라고 바꿔가지고 마치 신학교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들어간 신천지 신학교가 뉴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뉴욕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신도들에게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고요. 이게 그러면 또 뉴욕에서 광고가 나온 건 뭐냐? 저는 이 신천지의 미국 활동 지파들이 있어요. LA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요한 지파이고요. 네네. 뉴욕에서 누가 활동하냐면 다데오 지파입니다. 이 다데오 지파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소속한 곳이 예. 다데오 지파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지파가 뉴욕을 담당하는데 뉴욕에서 광고를 냈다? 이것은 결국 지금 다데오 지파에서 소속해가지고 뉴욕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신도들과 그 미국 신도들을 다독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전 봅니다. 지금까지 오명을 떨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쁜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걸 광고를 통해서 특별히 다데오 지파가 하고 있는 뉴욕에다가 그 광고를 한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는 뉴욕에서 미국에서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간접적인 얘기라고 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만희 공판이 있었는데 그 공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조민동 대표님? 공판에 대해서? 네, 네네. 일단 뭐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 세 가지 혐의인데 이거는 뭐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늘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과연 이것을 이만희의 얼마나의 책임인가라는 걸 입증하는 거.
그 입증 책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판에서도 계속해서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우리 총회장님은 책임이 없고 우리가 한 거다라고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요번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이번 공판에 김남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라는 점이죠. 어쨌든 김남희 씨는 지금 이만희 씨와 재산권 분쟁에 있는 와중, 저는 그 공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결국에는 사이비 종교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 한때는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또 후계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재산권 분쟁을 하고 있고, 동시에 김남희 씨 같은 경우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열매로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사이비 종교의 열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공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봐서 이번 공판은 저는 신천지 신도들을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재판부가 이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종교 사기를 친 사기범에 대한 재판인 만큼 형량을 최대 형량으로 때려서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도 씻어주고 다시는 종교를 갖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신천지가 내가 알고 있던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여기는 진정한 사기판이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주의 깊게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들어 신천지는 홈페이지 계정에 들어가고 말씀광장이라는 메뉴를 신설을 했어요. 자,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까, 정 기자님? 그 말씀광장이라는 새로 만든 것이. 신천지 홈페이지 가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간판 몇 가지만 뜨고 거기에 말씀광장으로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그 채널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광장이라는 채널뿐만 아니라 HMBC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네. HMBC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그렇습니다. 신전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예, 이미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주제를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나요? 이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좀 궁금했을 법한 내용, 그리고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뒤에 뭐가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클릭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는 종교 사기 단체이고 정말 위험한 한국 사회를 언제든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단체라는 게 사람들의 이제 뇌리에 심겨졌는데, 유튜브를 가면 실제로는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신천지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감성적이고 요즘 흰껌 TV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흰껌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공개는 안 해놨는데 거기 보면 신천지 청년의 하루 이런 주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 종교에 세뇌돼서 중독이 돼서 아바타처럼 좀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갖고 있는 일상과 동일한 일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면서도 감성적 영상에 담은 영상들이에요. 아주 온화한 느낌의. 예, 네네. 이 전략으로 저는 신천지들이 내부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2일에는 신천지 교리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신도들은 시험을 앞두고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매일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치르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아주 그냥 다른 생각 하나도 못하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과연 이 교리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조민동 대표님? 네, 일단 시험 범위가 성경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쓴 글 5편이라는 네. 거죠.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만희 씨 그리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교주는 성경도 다시 쓸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돼 있죠. 네. 어쨌든 신천지에서 최근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이 안에서 벌어지는 시험은 시험의 정도와 긴장감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소위 말하는 입 맞는 시험, 제사장 되는 시험, 네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험 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험의 긴장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시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신도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시험을 친다는 건 결국 성경이 아닌 그리고 이만희 씨의 어록을 가지고 시험을 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밖에 보지 마라라는 거죠.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라고 하는 정체성, 신천지 신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신도들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험이다. 근데 이제는 좀 식상해요.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내부에서 문자 돌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얘기하고, 사실 신천지도 한계를 만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대응해서는 많은 신도들이 좀 이탈할 어떤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 시험이 뭐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던 거죠.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죠. 네네.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일단 아까 조 대표님 설명 중에 이제 5가지 책자를 말씀했는데요. 네. 그 책자를 제가 뭔지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과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은 신천지 3대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뜨릴 수가 없고요. 네. 그 외에 요한계시록의 진상, 계시와 주석이라는 책 합쳐서 이렇게 5권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 벌기가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상이면 진짜. 제가 책 내고 여기에 시험 범위가 나와 그러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30만 명이에요. 그거 확보된 사람. 그리고 책은 권당 5권이니까 권당 15,000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비즈니스판인 거죠. 그렇죠. 그 시험 범위가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참고서를 사야 되듯이 네. 그 신천지 신도들은 요 5권의 책을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의미가 필독서네요. 거기에 필독서입니다. 거기다 시험까지. 그렇죠. 시험 범위 그 안에 다 예,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돈이 벌리면 굉장히 쉽게 벌 수 있겠다. 네. 제가 책 내고 수험생이 30만 명이에요. 또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시험을 치르다가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결국 이분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점 넘어야지 구원받는 입 맞는 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결국 시험 봐서 구원받는 거고, 근데 구원받는 그 자리에 갔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은 그분은 그럼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신천지 신도들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게, 네네. 신천지는 사실 새로운 계시를 이제 덧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현은 자기네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지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사실은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이 이만희 씨가 쓴 책들이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잘 드러내 주는 것이죠. 친정부적이고 친권력적인 제도권의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은 청와대 소속이고요. 신도들을 신속 정확하게 동원할 수 있으니 정치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였고, 자, 무섭게 교세를 확장해 왔지만 현재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신천지. 이 신천지가 현재 겪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VCR 보시죠. 2000년 전에 씨를 뿌리고 이건 열매 이거 거두어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맞죠? 이단 교주 이만희가 14만 4천 명 안에 추수하고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신천지와 정치권 연루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단 신천지가 2003년부터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는데, 그 문서엔 정당 의원, 회원 10,000명 확보 가능이라고 떡하니 쓰여있다. 그 10,000명은 당시 이단 신천지 신도를 일컬었다. 이단 신천지는 친정부적, 친권력적인 종교단체로 우뚝 서고 싶은 욕심에 본색을 숨기고 다가가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기총을 방문해 이영훈 대표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반 전 총장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인 김남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온 한국 여성 지도자와 사진을 찍어줬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며, 특히 그 이후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저는 전혀 저하고 무관하고 새가 하늘에 가다가 쫙 하는 거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 세계 여성의 날에 찍은 수많은 인증샷 중 하나였다.
신천지가 국무총리조차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며 더 나아가 국무총리까지 포섭하려고 시도했던 이단 신천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진 이단 신천지를 제도권 진입으로부터 차단해야 할 때이다. 정말 이거 VCR 보니까요. 정말 신천지가 안팎으로 좀 고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천지는 친정부적이고 친권력적인 종교 단체로 우뚝 서고는 싶은데 그간 기성교회와의 대척점에서 괴세를 확장해 왔기에 이 제도권 진입이 참 요원합니다. 이 점이 신천지로서도 딜레마일 겁니다. 자, 신천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 기자님? 저는 그 신천지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론의 활동을 좀 예의주시하고 싶어요. 일단 천지일보는 신천지 언론이라는 게 뭐 대내외적으로 드러난 케이스고요. 그 외에 지역 지자체가 너희들 명단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숨긴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지역 뭐 유력 인사라든가 정재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숨겼는데 특별히 또 감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위장 언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 언론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마다 언론사가 있어요. 이 언론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저는 신천지의 제도권 진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요. 우선 천지일보에서 인터뷰라고 검색을 하면요. 몇 개가 나와요. 그 인터뷰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11월 30일엔 순천시장과 인터뷰를 했고요. 11월 27일엔 무안군수, 11월 20일 충남도지사 이런 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 결국 언론을 활용해서 제도권의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신천지가 친분을 맺으려면 싫어하잖아요. 이게 사이비 종교 아니냐. 근데 언론이 인터뷰를 하겠다는데 이걸 거절할 지자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통해서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여기서 필요한 자원봉사 그리고 NGO 단체 투입 이런 것들을 얻어서 신천지가 갖고 있는 위장 NGO 단체와 긴밀히 연결해서 지역 사회와 제도권과 발맞춰가는 전략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서 짜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신천지가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자 단체장들께서 천지일보 같은 그리고 위장된 신천지 의혹이 있는 언론들과는 인터뷰를 좀 삼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건 심각한데요. 지금 뭐 천지일보 발행인이 누구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바로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네네. 신천지 신도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국장 일을 하면서 거의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조민임 대표님. 네. 지금 우리 이게 제도권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정치권에 접근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손을 잡고 신천지 신도들이 정치권, 선거운동 이런 데 동원됐던 적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가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신천지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큰 숙제고 정치인들도 약간 구미는 당기지만 요걸 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륵 같은 존재가 되겠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렸죠. 네, 계륵 같은 존재. 그러면 신천지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철저한 위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HWPL, IWPG, IPYG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들의 단체를 세워갈 때 단체장을 이만희 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도로 하니까 이게 신천지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외곽 조직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해외 진출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 어쨌든 조금 잠잠해질 시기가 분명히 오긴 올 것이고 그때 이미 마련된 해외 거점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게 뭐 뉴욕에서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어쨌든 신도들 같은 경우에 해외인들은 힘물이라는 개념으로 교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다면 해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서 해외에 이제
파송돼 있는 선교사님들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한인 사회의 어떤 포교나 포섭들에 대한 염려도 많이 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충성한 신도들 덕분에 교세가 확장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시스템을 중단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는 그때그때 말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부 시선도 참 곱지가 않죠? 조미듬 대표님. 네,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뭘 하든지 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지층들이 있어요. 예. 맹신, 그렇죠. 거기는 그냥 계속 가는 거.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확신하고 있을 때 그 확신을 깨트리는 것은 결국 의심의 시작인데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이 탈퇴로 이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탈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퇴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진리라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신천지는 교리가 계속해서 변개되어 왔고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이만희 씨의 모습을 봤더니 도저히 저 사람은 이 시대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교리가 변개되는 거, 상황이 급변하는 거, 이런 지점들. 근데 이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100%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나오질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껴요. 맨날 술만 마셔야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혹사당하고 고3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의 교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세력 확장에 힘쓴 이단 신천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걸까? 평소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A씨. 처음에 그 비유풀이가 좀 인상이 깊었고 재미가 있어서 처음에 빠지게 됐다가 상담에서 시작해서 이 상담이 친분이 돼서 둘도 없는 사이가 돼요. 신천지가 세상에선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 둘도 없는 사이가 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좀 커졌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심적 부담에 시달렸던 B씨. 이제 막 사회 새내기가 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회의감이 들고 또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심리상담을 권유하면서 저에게 신천지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담사 언니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얘기들은 꼭 하더라고요.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꼈다. 다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같이 뭐 자장면 시켜 먹고 고민 있으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분명히 관계로 인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관계를 솔직히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잃고 싶지도 않았고. 신천지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된 소속감에 대한 갈망.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시기, 초중반의 시기가 사회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계적으로 접근해서 학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빠진다는 건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더 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신천지에서 동고동락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단 신천지에 빠지는 보다 다양한 이유.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뭔가 이 기존 교회가 반성도 되고 좀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예, 많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보다 정확하고 신랄하게 다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천지로 발을 들이는 이유, 조미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통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자리에다가 사이비 종교를 넣어도 되겠죠.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방금 VCR 봤던 그 지점이거든요. 네. 너무 잘해준다라는 지점.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네. 결핍이죠. 결핍.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신천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기관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교회 상담 최근 한 2, 3년 동안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이었어요. 저희한테 들어왔던 상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쓰는 방법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한 명은 아기 봐주고 한 명은 집안일 해주고 한 명은 말동무 해주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미혹됐을 때에 도와주세요라고 전화가 오면 당연히 1차적으로 남편이 전화가 와야 되는데 남편 전화가 안 오고 가족이 전화 온다든가 뭐 어머니가 전화 오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남편은요? 라고. 그럼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인 거죠. 그런 지점들을 너무 잘 파고드는 거죠. 사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곳들에서는 그런 기관들이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보였어요. 그래서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포섭에 취약할 수 있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충분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지점.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해서 의존증이라고 불러요. 사실 뭐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 의학적 용어로 의존증이지 않습니까? 네네. 알코올 의존, 도박 의존, 마약 의존이죠. 네. 근데 왜 알코올에 의존했나? 왜 마약에 의존했나? 왜 도박에 의존했나? 알코올이 좋아서요, 마약이 좋아서요, 도박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의존하게 된 그 사람의 환경적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럼 왜 사이비 종교에 의존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사이비 종교의 첫 발을 딱 들이는 게 이만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건 아니겠죠. 네, 정명석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VCR 봤던 것처럼 너무 잘해줬던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 지점이 저는 교회의 숙제이기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가슴이 아픈데요. 그게 사실 어떤 언론이 사이비 교리의 문제점을 팩트를 중심으로 다 제공을 하고 온 세상이 다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떠들어도요. 나 지금 외롭고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언론에서 보여준 신천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언론에서 보여준 JMS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가족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론을 보고 여기를 버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신천지에 빠진 이 첫 단계는 속아서 빠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들은 사기로 사람의 그 종교적 자유 선택을 박탈하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종교 선택을. 그래서 이것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이 스스로 이걸 알고 더 이상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나 신천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여기 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런 말씀 가르친다더라. 근데 우린 신천지 아니야. 이만희 씨 욕도 하고요. 이러면서 위장하는 포교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빠지고요.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일거에 제거를 해줘요. 노량진에 가면, 노량진 특정 지역을 설명해서 좀 죄송하지만 노량진에 가면 지금도 공부를 위해서, 근데 그 공부하는 분들이 다 뭐한 분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더 나은 사람,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한 친구들이거든요. 이건 우리 사회가 뭐냐면 끊임없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으로만 승부가 날 수 있는, 근데 그 승부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설령 승부가 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은 도태되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여기서 신천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일시에 해결해 버려요. 14만 4천 안에만 이 말씀 듣고 들어라. 그럼 너희들의 미래가 왕이 될 거다,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확 바꿔버려요. 그것이 저는 신천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승규 교수님, 이런 사기 포교가 우리 성경과 어떻게 대치가 되는 문제가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모략전도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스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신천지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들 스스로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의 경우에 정탐꾼들을 이제 살려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좋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예로 이제 라합의 예를 사용하는 거고,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것 봐라, 우리가
궁극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이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을 사용해도 된다는 예들을 자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칙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라합의 예도 언제든지 거짓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예, 뭐 신천지하고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옛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숨겨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게스타포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있느냐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게 유대인이 있지만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없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이때 웃음거리가 될 만한 상황이 여기를 꽝 치면서 유대인 여기 없어요. 그러는 거죠. 자기는 여기 없다는 거죠. 저기 숨겨놨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에서 이용하는 모략전도의 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금 잘못된 것은 용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교회가 하지 말아야 신천지에서도 이 모략전도라는 게 잘못됐다는 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예로 사용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도 그런다 그러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예들을 아이를 잡아서 죽여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진 않지만. 근데 문제는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얘기 가운데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신천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근본적으로 끊어버려야 할 생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힘들다는 거 알고 또 직접 힘들죠. 힘들지만 점점 빠져드는 이유 우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 기자님. 예. 네. 저는 스포츠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저 이렇게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프로야구 같은 거요. 네네. 그 보는 이유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할까? 거의 뭐 매일 봐야 되니까요. 그 시즌 때는 생각해 보니까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네. 저의 인생은 어떻게 승부가 날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데 미래 예측 스포츠는 그날 이기고 지고가 깔끔하게 결정이 돼요. 예. 그거를 신천지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고 혹사당하고 매일 김밥 한 줄 먹으면서 하루 종일 포교하러 다니고 스피치 훈련하고 말씀 테스트 받고 새벽에 잠자서 새벽에 일어나요. 4시간,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고3처럼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3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 3년 내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끝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새로운 몸을 받을 거야. 영과 육이 합체돼서 새로운 몸을 받을 거니까 지금 몸을 막 굴려도 난 새 몸 받을 건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승부날 수 있는 그것도 2, 3년 내에 승부가 난다는 마치 스포츠와 같은 결정론 그것이 저는 힘들지만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군중 심리도 한몫합니다. 아까 그 뉴욕 스퀘어 강당에 광고 나오죠.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 광고 나오죠. 그걸 보면서 나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졸업한 사람들, 외국어 막 5개 하는 친구들 널렸어요. 많아요. 신천지 안에 이런 실력자들이요. 군중 심리가 있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점점 깊게 빠져간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난 잘 된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내 있겠네요. 선택이 옳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중독을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착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첫 담배가 기자님 쓰셨습니까? 다셨습니까? 썼죠. 그죠? 네. 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인생의 첫 담배는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착각을 하죠. 나는 이거 조절할 수 있다. 기흡연자의 80%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핀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담배 회사들은 과거에 1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난 이거 끊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되고 결국은 깊이 빠져버리는. 사이비 종교도 똑같더라고요. 나 관계해보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큰 착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위한 해법을 우리 이승구 교수님 좀 제시 좀 해주시죠. 예,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예, 지금은 아까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왜 얘기였는데 빠지게 될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나와야 되고 신천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난점이 있습니다.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였는데요. 이제 이 교회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색안경 끼고 이제 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 아웃 운동을 한참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신천지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기관 같은 데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신학교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요. 신학교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역자가 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기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이 사람들이 신천지로부터 받았던 것을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나오셔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드러내셨던 우리 신현웅 목사님 같은 분, 또는 여태까지 이단에서 있던 분들을 개종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당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신천지물이 빠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정통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들을 사용하셔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일종의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일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천지였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지. 지금 현재 같아서는 신천지였는데 나 이제 이 교회 나오고 싶은데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소위 산을 옮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된 기관이 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나중에 신학교로 갈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 비슷한 이상한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지금 제안하였던 이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교육의 기관, 교육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 기자님은 어떻게? 예.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 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천지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다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사회생활을 한다? 절대 저는 이분이 회복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회심 필요하고요. 특별히 그 전 단계에 저는 이분들의 심리적, 육체적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있다 나온 분들은 완전히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사기판이라는 걸 알고 딱 있으면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요. 잊어버리고 싶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싶은 그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깊게 침잠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그냥 술만 마시고 살았대요. 이 맨정신으로는 이 현상이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술만 마셔야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고 또 다른 중독으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인적으로 내가 망가져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졌을 때는 자기라는 자아를 정말 죽여야 될 몹쓸,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쳐야 되는 소모품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시각을 바꿔서 나를 고맙게 생각해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창조물을 귀하게 보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길다 하더라도 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조문희돈 대표님도 네.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 교단 연합기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좀 안타깝고 결정적으로 결국은 터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교리적으로도 회복이 되는데 결국 사람이라는 건 이 땅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 학업이 뒤처져 있거나 그 사회생활이 뒤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 조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취업인 거죠. 결국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의 회복까지 좀 전인적인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터전의 문제 이것을 회복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중독은 혼자 절대 못 끊거든요. 예. 사이비 종교도 절대 못 끊고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중독 실험할 때 학자들이 전부 다 밀폐된 공간에다 쥐 한 마리 집어넣고 물과 마약을 줘요. 그럼 대부분 쥐들은 당연히 마약 먹고 마약 중독지가 돼서 죽게 되죠. 그 실험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박사인데 그래서 쥐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실험의 이름이 쥐 공원 실험이었죠. 여러 마리의 쥐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난 이후에 물과 마약을 줬죠. 놀랍게 마약에 입대는 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입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탈퇴자들을 바라볼 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너의 선택은 잘못되었으라고 정죄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니? 라는 질문만 좀 던져본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도움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신천지의 변화와 신천지의 향후 예측에 대해서 논해본 이단 사이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